안녕하세요.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이은철입니다. 지난 6강에서는 오열의 양태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오열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고 오열은 어디에 있는지, 다음으로 면역에 대하여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열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내에서 오열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대하여는 사실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피에 대하여 묵상해오고 연구해온 결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외부적 요인으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식생활에서 오는 각종 오염물질, 즉 야채류 등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오는 잔류농약이나 다이옥신, 알데히드 클로로포론 같은 환경 호르몬의 체내 유입 또는 먹이사슬의 꼭지점에 있는 인간의 생물학적 위치상 동물을 섭취함으로써 오는 2차적 또는 3차적 오염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체 내부적 요인으로 인체가 대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포 찌꺼기나 젖산, 이산화탄소, 요산, 요소 등의 노폐물들을 중화를 시켜 혈액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혈액의 정화에 관련된 신장이나 간 등의 장기가 기능 부재에 빠짐에 따라 노폐물들이 혈액 내에 남아있게 되어 혈액을 오염시키고 바로 이것들이 오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스트레스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추측은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성 직업군에 속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 즉 사업 실패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당뇨, 고혈압, 암 등의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것과, 요즘은 병원에서도 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염된 혈액은 바로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최적, 즉 부피를 갖게 됨으로써 결국 모세혈관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모세혈관을 막게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오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열의 생성이 많아지고 생성 속도 또한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종 대행성이라는 이름으로 생기는 병명이 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회를 통한 치유를 하는 과정에도 오열은 꾸준하게 생기고, 사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사일로 오열을 제거하는 속도보다 몸속에서 오열이 생성되는 속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의 내외적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몸속 오열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주요 장기를 살리고 각종 통증을 얻게 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의 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회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오열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좀 더 깊은 학습은 심화 학습편에서 암의 발생과 치유편에서 좀 더 깊이 달아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열의 위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열은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구성된 피부 가까이의 모세혈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위나 대장, 신장같이 몸속 깊은 곳의 장기의 모세혈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 가까이의 근육 부위에 있는 오열은 비교적 사혈하기가 쉬울 수 있으나, 몸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신장이나 췌장 등의 오열을 뽑아내어 제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특히 췌장의 경우는 몸통 앞면에서 보면
위의 뒤편이면서 12장 옆이고 몸 뒤편에서 보면 신장 뒤편 사이에 위치해 있어 췌장 사일이라는 것이 경험상으로도 어려운 작업입니다. 다른 사일에서는 엉뚱한 췌장 위치의 사일 자리를 잡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인체의 구조학편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일 대상으로서의 어혈은 몸 전체에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 전체를 사일할 수는 없습니다. 통증, 즉 자극 증상이 있는 곳이 우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앞서 통증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려움이나 울림 등 다양한 형태의 통증이 있는 곳이 바로 어혈에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일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초사일 편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상세히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이 우리 몸속에 침입하면 우리 몸은 백혈구를 동원하여 선멸해 놨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물리친 세균에 대한 기억 소자를 가지게 되고 다시 같은 세균이 침입할 경우 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되는데 이를 면역이라 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좁은 면역의 의미입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예방 접종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방주사란 소량의 반쯤 죽은 장티푸스균이나 콜레라균을 인위적으로 인체에 투입하여 인체로 하여금 항체를 만들게 하고 다시 장티푸스나 콜레라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백신 주사라고도 합니다. 세균과는 달리 바이러스는 거의 면역이 되지 않는데 이유는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바이러스의 용이한 변종 성향 때문입니다. 처음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항체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바이러스가 아닌 변종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침입하였을 때는 앞서 만들어진 바이러스 항체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기는 면역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 면역성을 잃게 하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HIV라고 하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주로 성행이나 수혈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체계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되고 저항력이 떨어져 감기나 폐렴에도 생명을 잃게 되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가 없어 인류 최악의 또는 최후의 병이라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면역이란 말을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면역이란 말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 즉 대사성 질환의 경우에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자의 경우 면역이 취약한 편인데 그 이유는 피가 맑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질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환자들의 면역성이 낮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웬만한 항생제보다 뛰어난 방어 능력을 가진 백혈구라는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가 깨끗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병에 쉽게 걸리지도 않고 걸린 병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피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나 간, 신장, 비장 등의 장기의 기능과 골수의 기능 등 여러가지 종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동맥과 정맥, 특히 모세혈관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연 치유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첫 영상인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의해서 죽지 않는 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있습니다만, 정화기관에 관련된 주요 장기인 간과 신장의 기능을 높이면 자연 치유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 대사성 질병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하여도 직간접적 방어 효과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7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강의는 사열의 치유 원리와 기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 역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의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